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이제 시작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죠.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 이런 건 와이프분이 좋아하세요? 아, 절대 안 하죠. 여기 보시면 10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여행업계 약간 인플루언서 분들하고 술 마시고 위스키 공부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술 마시고 노래하. 10개의 카테고리가 있고 여기에 98가지의 인생 질문들이 담겨있어요. 와. 녹담님은 쭉 보셨을 때 어떤 키워드에 좀 관심이 있으세요? 아, 저요? 저는 뭐 다 관심이 있는데요. 일단은 좀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고민할 만한 요즘 커리어에 있어 고민 많이 하는 것들, 그리고 매너리즘? 이거를 좀 얘기해보면 재미있겠네요. 네, 요렇게. 요즘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매너리즘을 느낀 적이 있나요?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였나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호주기관차처럼 일하시는 녹담님에게 매너리즘. 그러니까 이 매너리즘이 이제 약간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정체? 뭔가 이렇게 답답할 때 일에 있어서. 그러면은 많이 느껴봤습니다. 그런 식이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일이라는 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어진 일이라는 것에서부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죠. 제가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가장 매치가 좋았던 건 입사할 때. 왜냐하면 입사할 때는 저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회사가 니즈가 맞아떨어져서 이제 입사를 하게 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저랑 일이랑 너무 매치가 잘 됐던 거예요. 그때는 기적 같은 재밌는 일을 했었고요. 문화 마케팅 담당자였었고, 모든 영화제, 뮤직 페스티벌, 뮤지컬, 연극들의 마케팅 제휴가 다 다음으로 몰릴 때였어요. 그때 제가 담당이었고요. 그런 화려했던 시절은 돌이켜보면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 불국을 겪으셨고. 당연하죠. 제가 바닥도 여러 번 겪었고요. 그 바닥을 이제 헤매다 보니까 퇴사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죠. 내가 가치 없는 존재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회사에서 없나? 그러니까 주어지는 일 자체가 중요한 일이었을 텐데 저에게는 그게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저에게는 그 가치가 싱크가 잘 안 맞았던 거였었고, 그리고 신나지 않았었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에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저의 아이덴티티나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흔들렸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능력 없는 느낌으로 계속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회사 가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가서 뭐 하지? 뭐 하고 하루 종일 버티지? 그러니까 버틴다라는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밖에서 이제 모색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낯선 대학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했던 게 대학원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40대가 됐는데 경영대학원을 가야 되나? 광고대학원을 가야 되나? 여기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뭔가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면 이직이 더 뭐든 좀 쉬워지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들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제가 집과 회사의 거리가 멀고 당일 퇴근을 한 다음에 갈 수 있는 시간과 거리가 도무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년 반이라는 또 대학원의 시간, 몇 천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 이게 엄두가 안 나니까 그러다가 뭐 그냥 내가 대학원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아? 라는 고민까지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원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특강 중심의 대학원은 만들 수 있겠다. 특강 강사는 내 또래 애들은 회사에서 10년 차가 넘기 때문에 그 필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을 테고, 그런 애들이 한 60명 모이면 서로 되게 좋은 영감과 자극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로 이제 고민됐던 게 이제 낯선 대학입니다. 그게 저의 바닥을 조금씩 이제 좀 높여주었던 계기가 됐었고요. 언더 더 컨트롤이잖아. 내가 좀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의도대로 방향을 틀거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나를 짓누르거나 나를 컨트롤하려고 했는데, 회사 일은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거죠. 거기서 내 역할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했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운이 좋게 스토리 펀딩이라는 서비스로 이제 배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쪽은 제가 직접 발로 뛰어야 되고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되게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문화예술 베이스이긴 했지만 그간에 만났던 관계가 되게 확장되면서 수많은 스토리 펀딩 프로젝트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엄청난 자신감을 2017년부터 가지기 시작했던 거죠. 내가 자신 있는 것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얼만큼 내 일상에 많이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감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뭐 되게 일상적인 체력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체력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저는 그때 정말 쫄렸고 나갈까 창업을 할까 이직을 할까 근데 계속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둘리가 아니라 막막했던 거였죠. 미치겠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퇴사까지 정말 작정을 하고 와이프까지 설득을 했어요. 가장 큰 산인 와이프마저도 오케이를 했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하다는 점쟁이를 또 찾아갔던 거였었고,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니야. 그분이 정말 재원님 말씀처럼 아니야,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때가 올해 말에 넌 바뀌어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재밌게도. 그런데 제가 바뀔 리가 없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조직을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라고 했는데 아니야, 거기 어딘가요? 네. 그랬는데 정말 웃기게 인생이 또 이런 식으로 풀리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당시에 대동강 페일레일 맥주에 빠졌어요. 그때 뭔가 친구들이랑 만날 때마다 그냥 에일 맥주만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토리 펀딩 2주년 행사를 삼성역 더부스에서 한다라고 안내가 회사 내에 붙었고 여기에 카카오 직원 10명을 초대한다라고 방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부스가 너무 좋으니까 대동강 페일레일 맥주를 무제한 뭐 많이 마시지는 못하지만 준다고 하길래 댓글을 달았죠. 저 가겠다고. 그랬더니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신다면서요? 아 네네. 그랬더니 바로 저한테 혹시 2주년 행사 사회를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행사 사회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쪽 분들은 제가 사회를 이제 보는 걸 알고 있었고, 저는 아니 공짜 술을 먹느니 도움이 된다라면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할게요. 열린 마음. 라고 해서 그들이 기획했던 행사의 사회를 제 나름대로 맛깔나게 진행을 했고 결과론적으로 너무 잘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쪽 조직 리더가 저한테 우주유 한번 우리 팀에서 일해볼 생각입니다. 그 얘기가 그날 밤에. 그러니까 이게 맥주를 좋아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거의 신청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극히 드문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why not? 셨던 거였었고, 그래서 바로 일사천리로 뭔가 조직 리더가 좀 잘 배려를 해줘서 그런 식으로 옮겨가게 됐고, 그게 2016년 말이었었고요. 2017년부터 제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게, 그때부터 2017년부터 이제 인생이 다시 낙타봉처럼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였죠. 근데 참 진짜 직장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맞아요. 아니었죠. 네. 혹시나 지금 매너리즘에 혹은 외부 환경에 힘들어 하시는 분께 뭔가 조언을. 그러니까 제가 조언을 줄 처지는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주 52시간제가 도입이 되고 어떤 저녁에 있는 삶이 점점 이제 일상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갑작스럽게 몰려온 이 저녁의 여유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집에 가서 아이들과 혹은 식구들과 함께 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 수많은 일상 중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좀 경험도 되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나의 삶의 취향이 뭐고 그 취향을 뭔가 확장하고 깊게 만드는 무슨 프로그램이나 무슨 상황에 자기를 좀 놓아두면 그렇게 자신을 회복하고 자신을 좀 이제 성장시키는 계기가 회사에도 있겠지만 다른 데서 약간 좀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봤던 약간 그 재밌는 말 중에 하나가 몰빵하지 마세요예요. 몰빵하지. 그래서 회사에 몰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회사는 배신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늘
나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가족은 나를 위해 존재를 하겠지만 회사는 나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회사만 바라봐서는 옛날에는 그 관계가 너무나 굳건했지만 이제는 너무 느슨해진 거죠. 그래서 좀 다른 뷰도 가지면서 몰빵이 아니라 여러 개의 방들을 좀 만들어 두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집이라는 방, 취미라는 방, 혹은 또 다른 경험의 방, 그리고 회사라는 방. 이렇게 하다가 하나가 무너지더라도 또 다른 방에서 제가 뭔가 그렇죠. 혹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전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본업에도 그렇죠. 시너지가 날 수 있고 이게 넘나드는 것 같아요. 다 연결이 네, 집과 회사가 분리가 돼서 엄청난 장벽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문턱이 서로 낮아졌고 회사 가서도 집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집에 가서도 회사 생각할 수도 있고요. 물론 또 다른 것도 고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과 경험들이 넘나들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라고 한다는 게 늘 사이드만이 아닐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중심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요. 중심을 북돋아 줄 수도 있고요. 중심을 지켜줄 수도 있고요. 중심이 이 사이드를 또 챙겨줄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나의 문턱들을 좀 낮춰주는 거죠. 여러 가지 방을 만들어라. 라이브 쉐어 방도 가끔 찾아오고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 쉐어, 네.